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가장 정확하고 사실로만 알려주는 지원금 알림이 TV입니다. 속보입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들이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특히 이번 달부터는 의료급여 받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탈수급하신 분들께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게다가 3년 만에 1,000만 원 넘게 모을 수 있는 통장 신청도 시작됐어요.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자녀나 부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차액의 15%에서 30%를 수급자 소득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의 자녀가 월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요. 수급자 소득으로 무려 18만 원을 추가로 산정했어요. 이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비율이 10월부터 10%로 대폭 완화됩니다. 아까 그 경우에는 추가 산정 금액이 6만 원으로 확 낮아져서요. 이전보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이 거절되셨던 분들 계시다면요. 10월에 다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성공지원금 신설입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은 적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일하는 걸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시는데요. 정부는 이분들에게 자활근로라는 일할 기회를 주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활사업은 최대 5년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정부는 5년 정도 자활근로를 하면 취업 능력이 생겨서요. 일반 취업시장에 취업하고 탈수급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탈수급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탈수급 성공률이 3명 중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 기간인 5년이 지나도 다시 자활근로에 배치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활 성공률이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중 하나가 민간 취업 시장에 나가서 일하면 생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급비가 부족하긴 해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안정적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하는 자활사업의 업무 강도나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자활근로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활 참여자분들이 자활근로를 오랫동안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활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자활성공지원금입니다. 이건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 취업시장으로 탈수급한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지원 대상이에요. 그래서 탈수급 후 민간 취업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6개월 더 지속되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자활근로 사업 후 민간 취업시장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일하시면요.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는 단순히 탈수급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탈수급 이후에도 꾸준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력금 의미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 3가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민간 취업시장에서 6개월, 1년을 유지해야만 지급됩니다. 중간에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면 받을 수 없고요. 자활근로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희망저축계좌 이신청 시작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에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가입자부터 혜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희망저축계좌 이수는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면요.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는 1년 차 때 10만 원을요. 2년 차 때는 20만 원을 지원하고요. 3년 차 때는 무려 30만 원을 매달 지원해 줍니다. 그럼 3년, 즉 36개월 저축 기간이 모두 끝났을 때요.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다가 정부 지원액 720만 원이 합쳐져서요. 총 1,080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3년 만에 원금의 200%가 넘는 매칭 지원금이 붙는 셈인데요.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1,100만 원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소득이 적으면 매달 저축 여력이 부족해서 목돈 만들기 힘든데요. 이 혜택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축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해지하면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희망저축계좌, 이해 신청 자격은 크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먼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합니다. 둘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희망저축계좌 2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돕는 계좌라고 할 수 있죠.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이번 10월 1일부터 24일까지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요. 매달 해당 계좌에 적립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고요.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이 신청도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뵐게요. 지원금 알림이 TV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